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 풍물시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풍물시장은 거대한 2층짜리 건물의 중고제품, 골동품 전문시장으로 1950년대 중구 황학동 일대 고물상들이 모여들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황학동 벼룩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 이후 서울 풍물시장은 2003년 동대문 운동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으로 불리다가 지난 2008년 이곳에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하면서 서울 풍물시장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새 것보다는 헌 것을 주로 다루는 서울 풍물시장에서는 골동품, 근현대사 상품, 우리 고유의 옛것에서부터 생활 잡화, 가방, 구제 이류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종류만큼이나 값도 다양하다고 하죠. 서울 풍물시장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서울 풍물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설동역에서 내려 1호선의 경우 6번 출구, 2호선의 경우에는 9번 또는 10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한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 풍물시장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 풍물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토요일 오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설동역으로 가 9번 출구로 나온 다음 마리아 병원 건물 앞에 있는 서울 풍물시장이라는 안내 간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9번 출구에서 시장까지는 100여 미터에 지나지 않죠. 주말에는 서울 풍물시장 밖 거리에 주말 장터가 서기 때문에 주말에 지하철을 나와 풍물시장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동묘 구제시장과 비슷한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날은 풍물시장 바깥 거리에서는 주말 장터가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을 펴두고 있어 한가하게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난전을 둘러본 다음에는 후문을 통해 서울 풍물시장으로 들어갔죠. 서울 풍물시장에는 정문과 후문 두 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에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에서 건물로 들어서려고 보니 오른편에 서울 풍물시장 안내도 그림이 있고 또 문 위쪽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달라고 안내해 두고 있더군요. 서울 풍물시장은 두 개 층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크고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해 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시장 초입에 세워둔 안내도를 한참 동안 자세히 살펴보니 서울 풍물시장은 무지개 색인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색깔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층에는 무지개색의 앞쪽인 빨주노초, 즉 빨강동, 주황동, 노랑동, 초록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빨강동은 식당가이고 주황동은 구제 의류, 노랑동은 생활 잡화, 그리고 초록동은 골동품을 취급하고 있더군요. 한편 2층에는 무지개색의 뒤쪽인 파남보, 즉 파랑동, 남색동, 보라동이 있는데 파랑동은 의류, 남색동은 생활 잡화, 그리고 보라동은
취미생활 용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2층에는 1층과 마찬가지로 식당가인 빨강동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즉 식당가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더군요. 그리고 1층 노랑동과 2층 남색동에서는 모두 생활 잡화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품목이 달랐습니다. 즉 1층 노랑동에서 지급하는 생활 잡화는 구제, 의류, 액세서리, 가죽 등이고 2층 남색동에서는 공구, 자전거 용품 등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동영상 촬영을 위해 서울 풍물시장 건물 정문 앞쪽 가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가서 촬영 허가를 받고 1층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풍물시장 건물 내부에 있는 상점들은 길거리 시장과 달리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골동품을 지급하는 초록동이 볼거리가 가장 많은데 이곳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오래된 골동품이 많이 있어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집안에 두면 좋을 만한 소품들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다양한 골동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서울 풍물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1층 구경을 마치고 2층을 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로 올라가다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농기구, 동전, 카메라, 전화기 등 지금은 보기 어려운 물품들을 전시해 두고 있더군요. 특히 저는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사용하던 각종 농기계를 오랜만에 보니 옛날 일들이 생각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잠시 함께 구경해 보시죠. 쌀을 담아두던 뒤주, 곡물에 섞인 쭉정이, 겨, 먼지 따위를 날려서 제거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인 풍구, 탈곡기, 밭을 갈던 쟁기, 흙덩이를 부수는 썰에, 소등에 걸쳐놓고 짐을 나르던 길마, 소먹이를 담는 여물통,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 지게, 호롱 등잔, 절구통 등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탈, 인형, 카메라, 라디오 및 녹음기, LP 음반, 전화기, 자개로 만든 보석 상자, 지폐 등이 보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면 캐릭터가 반기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추억의 보석 상자라는 가게도 보이고 인류를 취급하는 상가를 나타내는 파랑동 표시도 보이네요. 2층은 의류 이외에 생활 잡화와 취미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식당가가 추가로 있죠. 서울 풍물시장은 구제옷부터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위스키, 도구, 그림, 군용가방, 도자기, 옛날 그릇, 망원경 등 없는 게 없고 또 구제가 주를 이루지만 신품을 파는 곳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 2층 상가를 대충 살펴본 후 점심을 먹기 위해 2층에 있는 식당가로 가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2층보다 1층이 맛이 좋다면서 1층으로 가라고 권하네요. 그래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식당가로 가서 장금이래라는 식당에서 점심으로 갈치조림과 고등어 구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1층 식당가는 엄청나게 넓고 무수한 식당들이 있어 식성에 따라 좋아하는 식당으로 찾아가면 되죠. 저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어 갈치조림을 하는 식당으로 갔는데 이 집은 각종 조림이 8,000원이고 생선 구이류는 7,000원씩 하더군요.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들도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다 나온 밥과 반찬을 먹어보니 맛이 좋아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당가에는 이름 그대로 팔도 음식이 다 있는 것 같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구경을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후문 앞에 있는 노점 길다방에서 한 잔에 500원 한 다방 커피를 마셨습니다. 포장마차식으로 만든 길다방에서는 각종 차들을 500원 내지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서울 풍물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 보물상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거리도 많고 음식값도 저렴하여 가까운 곳에 있다면 자주 다녀올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예전에 생활이 어려울 때 시장에 가 열심히 생활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느낌을 받곤 하였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시장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동 부근에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서울 풍물시장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